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태양광 비리 카르텔의 본질은 사실상 당시 문정권이 판을 벌여주었고, 여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눈먼 돈을 보고 모여든 태양광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태양광 이권 트로이카였습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혐의가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이후에 퇴직해서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가 드러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윤 대통령이 당시 의사결정 라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인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 태양광 관련된 주무부처는 산업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산업부 내부에 당시에 태양광 산업을 전격적으로 장려하고 여러 시민단체나 민간 기업들에게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퍼주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한 근거들이 다 자료로 남아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공직 감찰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적법한 과정, 그리고 확실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태양광 산업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게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고 보조금이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를 중심으로 유관 공공기관 등 남아있는 자료를 토대로 공직 감찰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네. 어쨌든 뭐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 비리도 비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또 전 정부하고 각이 또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또 이게 국면 전환용인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오염수 공방이라든지 여야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돼 있었는데, 또 이러한 또 다시 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시는 수사에 대해서 이걸 또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산업부 공무원의 일탈이라든지 어떤 그 과정에서의 뭐 사업가의 불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라든지.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어쨌든 나온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당연히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해가지고 엄정하게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네. 다만 근데 대통령께서 당시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결정 라인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걸 살펴봐라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정책 결정자에 대한 수사, 곧 그렇다고 한다면 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는 수사는 아닐까. 그러니까 산업부 그 공무원을 넘어서 그 위까지. 그렇죠. 결정 라인이라는 건, 정책에 대한 결정 라인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이하 그 밑에 판단하는 정책 실장님들이라든지 저는 전반적으로 걸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 결정하는 것을 놔두고 이게 매번 수사로서 이것을 검토할 것인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어쨌든 국가 보조금 받아가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감사 결과 드러났어요. 때문에 이번 건과 관련해서 태양광판 LH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21년도에 이제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네. LH 이제 토지주택공사죠. 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가지고 크게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 사건도 이제 태양광판 사업한 그러니까 LH공사 비리 사건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그 감사원 감사 결과 이제 그 한전 산하 이제 한전과 포함해서 8개 공공기관에서 약 250명 정도의 임직원이 여기 연루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전하고 산하 기업이면 어쨌든 태양광 사업을 뭐 감독하거나
이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될 그런 기관인데 네. 당연히 태양광 사업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원들 태양광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이제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굳이 해야 된다면 뭐 겸직 관련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차명으로 예를 들어 뭐 자기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놓고 태양광 관련 정부 보조금들을 그 사업체가 받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당시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네. 이 보조금들을 그냥 그 관련 이제 한전 등 관련 기업 그 공기업 임직원들이 다 같이 이제 나눠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그 외에도 지금 이 사업 부지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면서요? 네, 자그만치 100억 원이 폭등했습니다. 아이고. 네, 민간 주도로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태안 이야기인데요. 이 개발 당시 부지의 3분의 1 정도가 목장 용지였다라고 합니다. 개발을 위해선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감사원 설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 민간업체의 청탁을 받아 이 산업부의 A 과장이 이 행정부시 동기인 B 과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권한에 없는 유권 해석을 통해 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아하. 이에 따라서 이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만 이전보다 100억 원 이상이 뛰었다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와, 100억 원 이상 뛰었다고요? 장의사 최고요. 지금 뭐 인허가 문제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지금 문제가 된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이 문제가 된 업체에 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은퇴할 때가 돼서 취업한 게 아니고 공무원 산업부 공무원 하다가 바로 취업한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공무원까지 이렇게 내던질 정도면? 저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수사가 생각됩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의 A 과장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산업부에 근무할 때 모 태양광 업체에 매우 유리하게 법령 해석을 해줍니다. 네네. 그로 인해서 이 업체가 45억이라는 지연 이자를 아끼고 또 추가 원상 복구 비용 7억 8천만 원.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비용상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년이 안 됐는데 그만두고 그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이 법령 해석, 유권 해석에서도 사전에 뭔가 이해관계가 작용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산업부 출신 B 과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모 업체의 전무, 협력업체 전무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정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관련된 사업체에게 이권적인 해석을 몰아주고 그 업체와 관련 업체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 취직을 한다는 거. 이거는 공직기강에서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공직기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뭔가를 모의하고 인허가를 해주고 취업을 또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자 설주현 부위원장 또 네. 감사 결과 보면요. 네. 자, 이 군산시장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러면서 고교 동문업체가 입찰 조건에 미달했는데 그런데도 계약을 강행해서 군산시에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이게 이제 감사 결과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군산시의 해명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하거든요. 이 해명은 좀 납득이 가세요? 뭐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 자체는 뭐 크게 어긋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과 대표 그 업체의 대표가 고등학교 동문이어서 네. 뭐 그렇게 해줬다, 특혜를 줬다라는 부분까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군산이라는 좁은 도시예요.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도시고 네.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가장 뭐 예를 들어 명문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동문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넓다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100억 원의 예를 들어서 이자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연대 보증을 했다?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또 군산시의 하나의 좀 빈약한 변명은 시민펀드, 건설 비용을 1년간만 대출한 다음에 시민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부분을 보전하려고 했다. 그럼 시민펀드가 확실하게 모아진다는 보장이 있었던가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그 지역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 소지역 단체장에서 이러한 뭐 그 지역 내에서 이러한 사업 같은 걸 할 때 특히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이게 수익자인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 보증 서는 경우들이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채권자인데 연대 보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 채무자인 업체가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망하게 되면 이 리스크는 전부 다 또 지자체가 다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군산시의 변명도 조금은 빈약하다. 이 부분 뭐 시장이 이제 뭐 형사처벌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도상으로 나온 것만으로는 군산시의 어떤 해명이 그렇게 납득이 100% 된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 이게 조금 들어가 보다 보니까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난해한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조사를 지시했고요. 앞으로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걸 저희가 좀 쉽게 풀어서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